네, 안녕하세요. 물리치료사 알퍼민입니다. 저번 1탄 영상 올리고 이어서 2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댓글이 없더라고요. 네, 뭐 조회수도 거의 없긴 한데 사실 댓글 없어도 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,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, 좀, 이 운동 손상 증후군 리뷰는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, 음, 이, 이 그림을 보시면, 이 내용이 뭐냐면, 이 여자 환자분 통증이 있으세요. 근데 이제 오른쪽 이 날개뼈 사이에 통증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 많이 있죠. 어깨뼈 사이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근데 이분 케이스는 이 오른쪽 어깨뼈 사이가 이제 통증이 있는 분이에요. 근데 그래서 어깨뼈가 오른쪽 어깨뼈가 통증이 있으세요? 그래서 한번 뒤에서 봤더니 이게 척추뼈인데 딱 봐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넓어져 있죠. 이 척추뼈와 이 어깨뼈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 있네?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지를 해줬더니 통증이 덜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뭐 테이핑이나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이 수동적으로 지지를 해줘서 뭐 치료를 했다. 뭐 이런 이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,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이상 이제 아프다고 무조건 스트레칭은 금지입니다. 음, 이 사람은 늘어나서 아픈 거였어요. 그래서 보통은 아픈 데가 있으면 스트레칭 하거나 풀어주는 게 약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. 근데 우리는 치료사로서 확인을 해야 돼요. 이 사람이 정말 짧아지고 긴장돼서 아픈 건지 아니면 이 사람처럼 이 너무 늘어나서 이 늘어나면서 이 찢어지는 통증으로 아픈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아프다고 계속 스트레칭하고 뭐 마사지 볼로 뭐 풀어주고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? 그럼 점점 더 근육이 늘어나겠죠. 그러면 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시원하고 스트레칭 할 때는 잠깐 풀어지는 것 같아도 어,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죠. 음. 그래서 특히 어깨 파트인 경우가 이 늘어나서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. 뭐 승모근도 마찬가지입니다. 승모근도 너무 늘어나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. 제가 블로그에 올린 거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. 이 승모근이 아픈 사람들. 이렇게 뭉쳐있고, 근데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은 더 안 되겠죠. 이제, 다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, 늘어나서 아픈 사람들은,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늘어나 있어요. 승모근이. 하견이라 그러죠. 어깨가 처져 있는데, 이렇게 처져 있으면, 여기가 아픕니다. 엄청. 늘어나면서 통증이 생겨요. 근데 늘어나서 통증이 생긴 거였는데 풀고 스트레칭 하면 더 늘어나고 그러면 더 통증이 발생을 하겠죠. 그래서 아프다고 무조건 스트레칭 뭐 풀어주는 거 하면 안 된다.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. 왜 아픈지. 그래서 지지해줬을 때 통증이 감소한다면 너무 늘어나서 이 사람이 아픈 거였구나. 그래서 교정 운동 할 때도 이런 사람은 좀 근육이 짧아지는 운동을 해야겠죠. 이런 능형근이나 여기 이제 어깨뼈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정상 길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단축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. 그럴 때도 이 늘어난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이 늘어나서 힘이 안 들어가요, 이 사람은. 아무리 능형근 운동을 하려고 해도 너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액틴 마이오신 그 교차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근피로도 엄청 빨리 오고 오히려 여기 너무 늘어나서 안 좋아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짧아지는 운동 해야 돼요. 능형근 운동 해야 돼요. 하면서 운동 시키면 오히려 더 아파합니다. 이런 사람들은.
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렇게 지지를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거나, 그러니까 짧은 그 위치 안에서 운동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액틴 마이오신이 잘 결합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일단 내가 데리고 가서,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니까 일단 데리고 가서 운동을 진행해야지 이 사람이 운동 후에도 통증이 없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상 길이를 회복하고 또 어깨뼈가 정상 위치를 회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나아지는 그런 형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, 테이핑이나 이렇게 수동 지지하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.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계속 무너진단 말이에요. 아무리 운동을 해줘도 그 아치 근육 짧아지는 운동을 해줘도 어쨌든 체중이 실리면 또 무너지게 됩니다. 아이들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걸어 다니니까 체중이 계속 실리죠. 안 그래도 약한 발아치 근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아치 그 신발 깔창을 껴준다던가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합니다. 사실은 늘어나서 아프신 분들은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능형근이 오히려 아까 그 위에 분은 능형근이 이제 너무 늘어나서 아픈 사람이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능형근이 짧아요. 엄청 짧아요. 딱 봐도 이런 자세를 할 때도 어깨뼈를 모으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.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.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여기가 좀 도드라져 보입니다. 이게 조금 그림이, 이게 흑백 사진이라 그런데 여기 능형근이 튀어나와 있어요. 이미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서 있을 때도.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쪽이 이제 능형근이 있는 부위고 이 갈비뼈를 타고 앞쪽으로 가는 게 전거근입니다. 그래서 능형근은 우리가 하방회전을 만들죠. 근데 전거근은 이제 상방회전을 만들어서 이 두 근육이 사실 반대 역할을 해줘요.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.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ST 조인트잖아요. 그래서 어디 관절을 하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어깨뼈는 완전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대가 없고 뭐 관절되는 게 없어서 완전 근육으로만 이 안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되게 불안정한 이제 스카폴라라는 그 자체가 그렇죠. 그래서 이 능형근이랑 전거근이 이 몸통으로 부착시키는 이 스카폴라를 이 몸통으로 안정감 있게 딱 부착하는 그 안정성 역할 자체를 합니다. 그 두 근육 자체가. 그 두 근육이 서로 협동을 해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능형근도 딱 잡아주고 전거근 방향으로도 잡아주고 그래서 어깨뼈가 싹 붙어 있게 그래서 하방회전 할 때도 있고 상방회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서로 잡아줘서 균형을 이뤄주기도 하고 근데 단순하게 보면 둘 다 두 근육이 상반되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능형근이 엄청 딱딱하잖아요. 엄청 단축돼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전거근은 조금 약해지게 돼 있어요. 이게 어쨌든 반대 역할을 하니까. 그래서 이런 자세를 C 그림 같은 자세를 하게 되면 이 윙잉 스카플라가 나오게 되죠. 전거근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 D 사진을 보면은 이 치료사가 이 저항을 주고 있어요. 이 숄더 플렉션을 하는 데 있어서 숄더 플렉션에 저항을 주면 이 사람이 전거근을 쓰지를 못해요. 이 원래 이제 어, 스카플라 휴머럴 리듬이라고 해서 숄더 플렉션을 할 때 당연히 상방회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.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 이제 확인한 겁니다. 이 D 그림에서 하각이 여기까지밖에 안 났구나. 상방회전이 안 되고 있구나. 원래는 이 완전 겨드랑이까지 이 그림 있죠. 이 그림처럼 이렇게 와야 돼요. 원래는 이 정도까지 와야 됩니다. 그래서 저항을 안 주고 이 그림에서는 오히려 보조를 해주죠. 보조를 해준 상태에서 이 하각을 잡아서 이렇게 정상 위치로 보내줘요. 그래서 이게 맞다 이렇게 에듀케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이 보조하는 이 손을 이 휴머러스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치료사의 어시스트가 빠졌을 경우에는 이 하각이 다시 상방회전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싹 하방회전으로 가는
그러니까 전거근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. 이 팔 무게를 어,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팔 무게가 너무 지렛대가 큰 겁니다. 그래서 근육이 너무 늘어나서 문제다. 이 위에는 능형근이 늘어난 거였고 밑에는 전거근이 늘어난 거죠. 근데 이 전거근이 늘어나거나 뭐 능형근이 늘어나거나 둘 다 근육이 너무 늘어나서 문제면 단축된 자세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.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사람은 이제 전거근이 늘어났으니까 전거근이 짧아진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. 단축되어 있는 상태에서. 왜 그러냐면 남들처럼 똑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너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스트레칭 되어 있는 자세예요. 그래서 운동이 잘 안 먹습니다. 액틴 마이오신 교차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. 정상 길이보다 너무 늘어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단축된 자세를 일부러 만들어 줘야 돼요. 이 그림처럼.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각을 상방회전 방향으로 조금 더 움직여 보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요. 너무 약하기 때문에. 만약에 D 그림처럼 막, 이 사람 전거근 운동해야 되네. 전거근 운동은 스카폴라 휴머럴 리듬, 이 어깨 플렉션 하는 동안 상방회전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몸은. 그럼 어깨 플렉션 저항을 주면 되겠네. 절대 안 됩니다. 너무 늘어나 있어서 이렇게 하각이 움직여지지도 않아요. 뭐 저항 안 줘도 F 그림 보면 그냥 자기 손만 있어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시스트를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단축된 자세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지렛대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. 뭐 만약에 우리 힙 조인트, 뭐 코어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무릎을 다 펴고 하면 당연히 허리가 뜨겠죠.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불안정하면 그럼 무릎을 굽히고서라도 지렛대를 최소화시켜야 돼요. 이 사람은 팔꿈치를 굽히고서라도 이 상방회전이 되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 중에 실제로 정상 범위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. 그 관절 자체가. 아까 말했듯이 이 하각이 이렇게까지 와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아무리 막 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다. 그러면 아닌 거예요. 전공 운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오히려 운동하고 나서 더 아프고 힘듭니다. 그래서 나는 이 전공 운동 해줬는데 왜 안 낫지? 전공 운동하는 게 답이 아닌가? 아니에요. 전공 운동하는 게 답인데 어, 이 사람은 너무 운동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. 훨씬 더 낮춰줘야 돼요. 지렛대를 낮추든 지지를 해주든 아니면 하각을 내가 움직여서 수동으로 움직여줘서든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.